네, 10월 마지막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대형 전시 등이 열리는 곳 하면 대표적으로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코엑스와 유사한 시설이 경기도와 각 지방에 건립돼 있는데 이 같은 시설 사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 한 주 현재 서울 지역 곳곳에 들어서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 마이스 복합 시설이 무엇이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사업인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부터 돕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이스가 무엇인지 서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업들의 회의와 포상 관광, 국제회의인 컨벤션과 전시회에 영문 앞글자를 딴 마이스 산업. 주로 해외 방문객들의 규모가 크고 1인당 소비가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미래 먹거리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 100명을 유치했을 때 중형 승용차 2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도 평가합니다. 마이스 산업의 핵심은 대규모 전시장과 전문 회의시설, 호텔과 쇼핑 등이 마치 퍼즐처럼 한 단지 내에 조성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의 코엑스와 경기도의 킨텍스, 부산의 백스코가 있습니다. 센터 중심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좋은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서 지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산업적 효과를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마이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레가시, 지적인 교류, 네트워크 교류, 비즈니스 교류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마이스 산업이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은 10년 만에 싱가포르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세계 국제회의 개최 도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프라 측면에서 서울은 세계 2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공간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말도 있는데 코엑스와 세테, 양재 AT센터를 합쳐도 10만 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시설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코엑스를 중심으로 잠실운동장과 삼성동 한전부지 등을 연계한 199만여 제곱미터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입니다. 마이스뿐만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융합해 해외 유명 도시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마이스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크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의 신규 마이스 시설로는 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마곡지구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2024년 말까지 컨벤션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외 서울역 북부 유휴 철도용지와 동부권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역시 마이스 시설을 조성하려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의 신규 마이스 시설 가운데 저희는 우선 이 마곡지구 마이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김포공항과 가깝고 새로 짓는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고 또 업계의 기대도 상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능이 반쪽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 불리는 한복판 땅.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서울의 코엑스와 경기도 킨텍스와 같은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관련 공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연구하고 생산 검토하고 할 수 있는 R&D 기업들이 무수하게 130여 그 R&D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기업들을 보조해주고 옆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브 공간으로서의 마이스가 뒤따라온 거거든요. 미팅을 할 수 있고 또 관광을 할 수 있고 컨벤션 거기서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투숙을 하면서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만큼 서울시의 관심은 각별했습니다. 이런 이유에 더해
공항과 가깝고 새로운 마이스 시설인 만큼 마곡 마이스에 거는 업계의 기대는 컸습니다. 일단은 마곡지구에 마이스 복합단지를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짓고 나서 물론 그 자체로서의 부가가치, 자체에서의 수익성은 안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그 자체보다는 이게 기간 시설로서 활용의 가치가 크고 또 지역 경제나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가장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마이스 시설을 지을 업체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모에 나섰지만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다시 말해 2번의 유찰 이후 마곡 마이스의 컨벤션은 1층 전용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단일층 전용 면적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문화 집회 시설도 기존 1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규모가 3배 정도 줄고 원스톱 시설 역시 5,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무엇보다 당초에는 지을 수 없었던 생활 숙박 시설이 허용됩니다. 유찰 이후 공모 지침이 상당 부분 바뀐 겁니다. 입찰을 아무리 해도 계속 그 참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호텔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 쪽에 하여튼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뭐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마이스 전문가들은 원래 계획된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의 규모가 다른 마이스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활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등 공모 지침이 바뀌면서 그 규모는 더 작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마이스 시설은 규모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마곡지구 마이스 시설 건축 도면을 보면 컨벤션과 전시 시설 규모는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 2만여 제곱미터, 지상 1층 면적은 7,500여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반면 서울 코엑스는 전시장과 컨벤션 시설만 따져봤을 때 상설 전시장을 제외하고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고 경기도 킨텍스는 11만여 제곱미터, 부산 백스코는 4만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공간이 기회를 연출합니다. 마이스 시설은 공간의 기회를 가져오고 공간의 경제를 가져오고 공간이 산업의 파이를 크게 하는 건데 이 시설로 규모로 볼 때는 너무도 작은 규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코엑스나 뭐 삼성도 뭐 킨텍스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규모를 간다고 친다고 치면 최소한 3만, 4만 정도 규모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현재 버전으로 7,500이라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마이스 복합 단지의 어떤 규모 정도는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스 복합 단지라는 그 명칭을 붙이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생활 숙박 시설을 허용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마곡 마이스의 기능이 사실상 반쪽으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 마이스의 25,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알다시피 전시장이랄까, 그 넓은 이 컨벤션 홀이랄까, 또 그 외국인들이 관광, 또 내지는 쇼핑, 또 내지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구매할 수 있는 바이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지금 말하는 거주 공간으로 국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유사 주거 공간으로 등갑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공모 지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초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면적 가운데 일부가 조정됐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생활 숙박시설을 허용한 이후 마이스 관련 시설 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그런데 마곡마이스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 하나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부지를 놓고 땅 장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서 2번 유찰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수요 분석과 함께 기업 간담회의에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마곡마이스 조성 사업에 참여할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했던 건 크게 2가지인 걸로 확인됩니다. 토지 판매가가 너무 비싸다며 이를 낮춰주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서 수익시설 종류를 추가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 결과 공모지침은 바뀌었고 일부 마이스 지원 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한편 생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마곡지구의 마이스 단지는 땅값도 상대적으로 비쌌고 아무리 교통유지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용 숙박시설은 호텔로 원래 운영하는 목적이었지만 지금 분양받는 분들은 내 집 마련 대신으로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년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이미 해줬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효과 때문에 컨벤션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학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모지침을 완화하는 등 기준을 바꿀 게 아니라 토지 판매가를 낮췄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침을 바꾸지 않았다면 마곡마이스 기능이 반쪽으로 전락할 거란 우려 역시 애당초 생기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땅 장사를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가 완전히 그냥 SH 땅 장사하는 그런 지금 결과물을 낳고 있다 이거죠. 마이스 개념을 100%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그런 그 전제하에 첫째는 이 땅값 조성 그 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평당 4,200여만 원을 주고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마이스 기능을 하려고 하는 민간업체가 절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책정 금액을 제가 볼 때는 원가 조성비 정도로 낮췄어야 된다. 마곡지구 땅 가운데 강서구청 신청사가 들어설 공공용지는 제곱미터당 360만 원대에 매각됐습니다. R&D 연구소들이 들어온 산업용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는 특별계획구역은 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에 팔렸습니다.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책정한 특별계획구역 전체 땅값은 약 1조 원. 2번의 유찰 속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판매가를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마곡지구 마이스는 공사가 시작된 반면 이 서울 동북권 개발의 핵심인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한 마이스 시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이스 시설을 포함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실제 개발안이 수립된다면 지역 경제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짚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제4도심으로 개발할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K-팝 전문 공연장인 창동 아레나는 이미 착공을 앞두고 있고 창동 차량기지 일대 2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는 아직까지 구체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와 상업 문화 복합시설 조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 여기에는 마이스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필요하다면 반영할 생각이지만 계획 수립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처럼 민간 사업자를 구해야 하는데 땅을 매각하고 나서는 매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급적 있는 매각해야 되는 부지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사실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창동 차량기지에 마이스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공성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익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공기능을 적용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현재 코엑스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유치하고 창동 상계 지역 마이스 시설은 주변 인프라인 문화와 바이오에 특화된 국내 행사용으로 기본 구상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스가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서울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창동 주변에는 5성 호텔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행사하기는 좀 부족하고 아마 국내 의료계 쪽이나 바이오 관련된 그런 쪽 행사,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이스 시설. 목적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때부터 재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